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에 뜰 시간이고요.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락강의 호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락강의 호명은 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상상적 차원으로의 호명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상징적 차원으로의 호명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실제적 차원으로의 호명이죠. 첫 번째 상상적 차원으로의 호명은 아이가 한 개인으로서 어머니의 호명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상상적 차원으로의 호명이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그냥 사랑스러워서 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아이를 호명하는 것이죠. 우리 귀염둥이, 우리 똑똑이, 우리 잘생긴 미남,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이를 호명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어머니의 이와 같은 상상계로의 호명을 통해서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진입하는 상징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징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 진입하는 어머니의 호명으로부터 어머니의 호명을 통해서 진입하는 상징계는 상상적 차원의 상징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락강의 욕망의 그래프의 최하단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영역에 해당됩니다. 즉 상상적 영역인데 엄마의 호명 그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상징계예요. 형식적으로는 상징계인데 내용면에서 볼 때는 상상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호명은 아이의 자아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의 주체는 그 순간에 소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의 아파네시스죠. 그래서 어머니에 의한 상상적 차원으로의 호명, 이것은 상징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징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호명은 상상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락강의 입장에서는 개인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자아 측면과 하나는 주체 측면입니다. 락강은 자아 차원의 주체를 상상적 주체라고 얘기하죠. 무의식적 주체야말로 진정한 락강적 주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호명에 의한 상상적 차원으로의 그 호명, 을 통해서 이제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상상적 차원의 호명을 통해서 주체는 상징계에 진입하지만 그때 엄마와 관계하는 주체는 상상적 차원인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언어적 관계를 맺고 말로서 관계를 맺고 또는 여러가지 감각 같은 지각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때 어머니의 목소리, 응시, 어머니의 호명, 특별히 어머니의 호명, 또 어머니의 손길,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기의 그 자기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은 모조리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어머니의 호명에 의한 정체성, 어머니의 호명에 의해서 자아가 획득하는 자기감이라는 것은 상징계적 차원이 아니라 상상계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 차원으로의 호명인데 이것은 부명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주체는
상징계에 호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상상적 차원으로의 호명에서는 주체가 소의 상태에 있었지만 부명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상상적 관계를 통해서 확립되어 있는 자기감이나 자기 정체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다시 말해서 아이는 부명,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언어에 의해서 거세되면서 자신의 결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의해서 환상적으로 자기 충족감을 경험하고 있던, 상상적 차원에서 헤매고 있던 주체가 이제 엄마와 분리되면서 주체가 무의식적 주체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에 의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주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언어를 통해서 무의식의 주체로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이와 같은 단계가 바로 상징적 차원의 호명의 주체가 부응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때 아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징계적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상징계. 상징적 상징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계에 진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진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갖게 되는 자기감,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빠의 언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자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이상 또는 상징적 자기정체성, 허구적 자기정체성이 아니라 상징적 자기정체성. 그러니까 상징적 자기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자기 자신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 언어와 아버지의 인정과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지적과 아버지와의 담론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징적 차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상상적 허구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상징적 차원의 호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징적 차원의 자기 정체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상징적 차원의 자기 정체감을 획득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아이가 주체적 결여를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 결여를 수용하면서 거기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아이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결여를 지각하는 동시에 그 자기 자신의 결여를 딛고 아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이상, 자기감, 자기 정체성,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근거한 이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허구에 근거한 이상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상적 자아예요. 허구에 근거한 이상을 갖게 되는 게 이상적 자아. 이거는 주체가 소외된, 다시 말하면 상상적 차원의 호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부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은, 그것은 자기 결여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꿈과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 차원으로의 호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차원의 호명은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상징적 결여, 또 이 사회의 상징적 결여를 체험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궁극적 의미가 뭔가, 그 궁극적 가치가 뭔가, 그 궁극적 목표물이 무엇인가, 그 자신의 근원적 상실에 대한, 자신의 근원적 목마름에 대한, 자신의 근원적 텅빔에 대한 그 지각과 통찰과 더불어 거기서부터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서 그러한 그 근원적 상실과 텅빔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근원적 상실을 말하자면 보완할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대상,
근원적인 어떤 그 가치, 근원적인 존재적 의미, 근원적인 인생의 목표, 이것을 추구하도록 호명을 받을 때, 부름을 받을 때, 그게 신의 호명이 됐든지 양심의 호명이 됐든지 깊은 어떤 무의식의 호명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의 기표가 자기에게 그러한 실제적 호명을 유발했든지,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 차원의 호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제적 차원의 호명을 받게 될 때 주체는 충동의 주체가 됩니다. 욕망의 주체가 중단되고 충동의 주체가 됩니다. 일로 매진하는 것이죠. 그 어떤 실제적 이상향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는 그러한 실제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 차원으로의 호명이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현실적 차원을 뛰어넘는 실제적 차원의 어떤 이상향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충동을 가지고 돌진해 나가는 그러한 그 충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명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